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네, 해장상담소 또 녹음을 하러 왔고요. 이제 8월이 끝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8월에 한 해가 지금 3분의 2가 지났다는 엄청난 상황에 처해 있고 큰일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날씨도 금방 가을 날씨가 돼서 좀 쌀쌀한데요. 네, 이 가을을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이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 나와주셨는데요. 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오셨어요, 미정님. 네네. 또 출연. 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청탁과 계속 인사드리고 명함 돌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낸 자리 같은 것인데 저는 그리고 벌써 올해가 얼마 남았다, 3분의 2 지났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 왜요? 항상 새롭게 시작하고 아직 한참 남았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구나. 6월 말이면 상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반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왠지 8월 말쯤 반 지났다고 얘기될 것 같아. 1학기가 끝났다. 여름이 끝난 느낌. 예, 여름이 끝났다. 너무 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겠죠. 맞아요. 나 너무 충격적이다. 근데 내일 9월 1일이군요. 그쵸. 내일이 그렇구나. 네. 네. 9월입니다. 네. 혹시 꽃뱀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좀 많이 또 시작된 것 같아요. 바쁨이. 아. 네, 민우에서의 어떤 지금 물리적인 좀 뭔가 바쁨이 네. 시작돼가지고 진짜 막 커리어우먼처럼 살고 있는데 어. 어떻게 사냐면 우리 너무 동경했잖아요. 아니 그게 뭐냐면 저녁에 시간 좀 짬 나잖아요. 1시간? 그러면 운동을 하러 가요. 오, 또 왠지 운동하는 알아요? 커리어만. 네. 왠지 알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 그래도 좀 개운해지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러면 근데 그거 운동을 막 여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피곤을 달래려고 그렇죠. 30분 뛰고 와서 이제 다시 일하고 이런 지금 시간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몸을 네. 도구로 쓰고 계시군요. 예, 노동의 진짜, 도구로. 진짜 약간 도구된 그래서 느낌. 몸을 진짜 프레시하게 하려면 주유하듯이 밥 먹고 어. 더 힘내라고 운동 운동하고. 돌리고 예, 예. 기름칠하고. 약간 그쵸. 근데 그래도 훌륭하다. 운동을 그래 챙겨서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아니래잖아요. 아니 저는 등록했거든요. 등록해놓고 계속 안 가고 있거든요. 그치. 뭐 네. 등록하셨어요? 헬스. 헬스. 네. 뭐 하세요 운동? 저는 커브스라고 그 순환 운동 하세요. 근력 운동 30분만 하는. 여성 전용. 예. 좋죠. 근데 또 가서 또 막 그 몸 굴리려고 가는 거잖아요. 갔는데 또 그렇게 다이어트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또 민우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 안 듣고 살다가 또 갔는데 뭐 막 다이어트 세상을 얘기하면 경험하는 또, 거죠. 예, 스트레스 또 쫙 받다가 이제 몸 풀고 뭐 이런. 그 서킷 트레이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커브스라고도 하는구나. 예, 예, 예. 미정님은 저는 요즘 이 날씨 때문에 엄청 감동을 받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있어요. 좋아요. 이제 끝났다. 진짜. 장마가 아닌데 너무 비가 많이 왔고 올해 작년에는 너무 놀라울 정도로 덥더니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습하고 계속 습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너무 좋잖아요. 거의 춥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추워서 잘 때는 창문을 못 여는데 괜히 이제 창문을 열고 그 앞에 앉아 있는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하면서 며칠이나 가려나 겨울 오는 거 맞아요. 아니겠지? 금방 또 날씨가 예측 불가가 돼서 네. 그렇게 딱 좋을 때가 너무 짧잖아요. 봄도 네, 그렇고 가을도 맞아요. 그렇고. 항상 되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이럴 때 또 바쁘니까 나가 놀아야 되는데 막 아니 생각하게 이 되고.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요. 이럴 때 친구를 만나서 뭐 편의점 앞에서 뭐 어디서 이렇게 바깥에서 조금 앉아 있어 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다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다 혼자 창문 앞에 앉아서 이 시간을 어쩌나.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덜 더우니까 살만한. 네. 네. 그래 좀 바빠서 힘든데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인 맞아요. 것 같아요. 더욱기까지 했으면 너무 이거는, 힘들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장상담소에 광고가 들어왔어요. 이런 일이. 네, 한번 너무 최초네요. 네, 네, 최초예요. 네, 듣고 갈까요? 9월 12일 한국여성민우회 창립 30주년 후원의 밤. 앞으로도 용감하게 10만 원 이상 후원 초대장. 주변에 알리는 것도 참여. 02-737-5763 02-737-5763
이거 해봤다. 괜찮을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고 근데 네. 정말 지금 3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죠. 네. 그것 때문에 더 바쁘기도 한 것인데 9월 12일이 민우회가 창립한 지 딱 30주년이 되는 날이고 그날의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원도 열심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30년 동안 엄청 변화가 많았겠죠. 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음. 뭔가 관심사라던가 그렇죠. 사무실 분위기도 되게 달랐을 것 같고 그렇죠. 달랐을 것 같아요. 회원들도 맞아요. 그리고 막 10주년 때 달랐을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막 30년 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나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막 초대하기도 하고 그러면 네네. 네. 너무 서로 이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정말 감당할 네.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다양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다. 네,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서로도 오랜만에 만나는 회원들, 활동가들, 예전에 일했던 사람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일해도 사실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준비하면서 그 창립 때 87년도에 그 9월 12일에 그 이희호 제스님이라고 그 네, 이제 네, 네. 활동가 네. 여성 운동가의 이제 여성학자신 분이 이제 초대 대표였죠. 그 창립일 때 이렇게 인사말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 이 땅의 여성들이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여성 스스로의 힘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 사실 굉장히 올드하고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그 근데- 말이. 근데 민우에서 특이한 건 민우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음. 그거 원래 있던 말 아니죠. 정말 올드하죠. 민우. 그렇죠. 민중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백성민의 버두긴 그렇죠. 하다. 그러니까 시민성하고 예. 그렇죠. 벗하고 민주자매라고 저희가. 민주자매. 민주자매 괜찮다. 근데 어. 민우라는 단어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민우. 뭐 하여튼 민우 좋아요. 네, 저는. 신화의 그 이민우 팬클럽이 아 진짜? 진짜 뭔가. 연예인 민우 되게 많지 않나요? 네, 어쨌든. 네. 근데 민주자매 좋네요. 민주자매. 좋죠. 네, 그렇게. 저희가- 예. 그래서 별칭 그때 저희 막 별칭 고민할 때 맞아요. 민주자매로 할까 막 이런 얘기 정말 했었던. 설마 하면서 했었던. 네,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용감하게라는 그 뜻 그대로 약간 이렇게 한번 기념하면서 좀 다시 다져가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네. 저도 네. 꼭 가겠습니다. 네. 아, 네. 굉장히 재밌을 거로 예측되죠. 네. 네. 네, 그럼요. 굉장히 감동과 예, 지루한 거 저희 절대로 지루하게 안 해요. 네, 저희가 못 참기 때문에. 저희가 예, 음. 견딜 수가 없어요. 아유. 예. 형식적인 거 이런 거 못 참기 때문에 막 예. 어디 가면 막 이렇게 인사말 되게 길게 하고 이런 거 네. 다 정말 싫어요. 하나도 안 하거든요. 아, 너무 좋다. 예. 인사말. 예.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분은 꼭 시켜줘야 돼. 이런 분이 현장에서 발생하면 어떡하죠? 아, 얄짤없이 가죠. 단호하게. 아 그런 건 예. 네. 하게 되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주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6회 때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 2017 버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희가 민우회가 이제 99년에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이제 지금까지 성차별을 다 버리고 가자라는 이제 컨셉으로 기획했던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라는 사업이 있었고 그게 이제 한 뭐 2,000몇 명의 차별 사례를 모으는 사업이었어요. 설문조사로.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나갈지에 대한 막 이제 발표를 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것을 2017년 버전으로 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나역이 2017 버전이 되었고 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받아서 4,563건의 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네. 진짜 많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정리가 되면 이제 곧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아마 저희 그 30주년 하는 9월 12일 날 그날도 네. 발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해장 상담소의 주제는 이 조사 결과 아직 완전히 다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1위가 무엇인지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대망의 1위를 공개하면서 그 주제에 대한 얘기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네, 1위가 뭘까? 저희가 이제 이 1위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조사를 생활 영역별로 영역을 나눠서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학교에서 뭐 직장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가장 많이 나온
어떤 영역이 있었던 거죠. 음. 네, 그 1위가 뭘지 지금 청취자분들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열심히 해요. 이런 좀 네. 정답은 가족 관계에서의 성차별. 네. 네. 나 너무 당원. 나 맞췄다. 제가 잘 그러게 못했어요. 고통스럽게 맞죠. 아니 근데 네. 그죠. 하기에는 네. 또 맘상하는 기억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4,563건 중에서 이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946건이 나왔는데 예전에 99년에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명절 얘기가 1위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그 부분은 달라지기는 했고, 근데 이제 꽃뱀님이 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막 압도적 1위 그런 건 아니었던 그쵸. 걸로. 네. 맞아요. 음. 가족 관계도 높고 뭐 학교에서도 되게 높고요. 운전하거나 이제 대중교통,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높은데 이제 가족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 기본값인 거죠. 가족에서 이제 굉장히 성차별이라는 걸 경험을 대부분은 한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긴 했어요. 946건 이제 전체 퍼센트 중 20% 정도거든요. 예. 그 다음이 학교였고 그 다음이 대중교통이나 운전할 때. 음. 로 나왔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4,500여 건이 나왔잖아요. 근데 참여자는 한 1,300여 명 정도 되고요. 네. 이제 이 참여한 세대 중에 20대와 10대가 높긴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학교나 가족이 높은 것이 측면이 있긴 한데 실제로 참여에 대한 관심이나 이게 높긴 하더라고요. 20대, 20대 분들이 확실히 그거는 온라인을 예. 기반으로 해서 조사한 것도 있어서 그것도 그럴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 캠페인 나가서도 해봤는데 네. 그때도 확실히 또 오시는 분들도 네. 예, 10대, 20대 뭐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차별 이슈에 뜨겁게 반응하는 네. 집단이 그쵸. 아무래도 그 나이대여서 어린 여성이 겪는 이제 차별의 그러니까 뭔가 분노가 많이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네. 예. 차별이라는 인식은 현실의 벽이 아주 높다 하더라도 일단 이게 차별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거 폭은 되게 넓은 것 그쵸.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차별이 뭐 지금 제일 심각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차별로 체감하고 뭔가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기도 한 그쵸. 주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폭력보다 차별이 훨씬 사실 제기하기 어렵잖아요.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문화적이어가지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예, 그 내가 차별을 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해서 더 어렵고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오히려 이제 굉장히 가시적으로 딱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어떤 기회를 막 박탈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포착하고 변화시키기 어렵고 그래서 또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또 되게 미치겠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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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가족관계 1위인 것은 진짜 온상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차별은 너무너무 일상적으로 다가오는데 다루기가 가장 어려워요. 어려운 관계적인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너무 이 연루된 인원이 맞아요. 연루된 그러니까 맞아요. 나와 너의 1대1의 문제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사람만 연루된 게 아니라 역사라던가 자원이라던가 맞아요. 연루된 것들이 너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다루기가 힘든. 그렇죠. 네. 근데 이 결과 딱 보면서 어쨌든 한 1,000여 건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막 같이 막 분노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막 민주주의, 뭐 정치적인 변화, 어쨌든 평등에 대한, 그러니까 제도적 평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진 데 반해서 어떻게 아직도 가족 안에서의 이 민주주의 있잖아요. 차별, 가족 내에서의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이 사실 해소되지 않았다. 네. 라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면서도 이제 뭐 우리의 또 어떤 부분에 또 몫이기도 하니까 근데 약간 막 열받긴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운동 사회든 이게 뭐 전체 뭐 사회든 정치권이든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직까지 이 예시를 보면서 그러니까 주신 사례를 보면서 가족 안에서 정말 변화한 게 뭐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사실은 처음엔 분노부터 약간
네. 예,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제기되지 않고 왜냐면 우리 30년 전에 봤던 거 똑같아요 지금. 맞아요. 똑같아요. 다 안 들으셔도 알 수 있는 모든 내용이잖아요. 이제 얘기할 텐데 그렇죠. 하여튼 그런 지금 2017년 현재에도 그런 게 일어나는 가정 안에서 일들은 왜냐면 밖에서 들여다보기가 힘드니까 네. 이 규범이 적용되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너무 차이 나는 경험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또 곁다리로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런 것들이 적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그래요. 저나 제 주변을 봤을 때. 한번 좀 이야기 속으로 가족 속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게 가족 안에서의 차별 중에서도 또 약간 분류를 해봤죠. 그대로 그래서 좀 읽어보기는 할 건데 근데 이 분류가 그렇게 막 엄격하게 분류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하지만 편의상 이야기를 분류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1위로 꼽힌 게 가사노동과 돌봄이 강요되는 것 이게 얘기가 되는데 그놈의 설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나만 설거지하고 남동생은 절대 설거지 시키지 않는 류의 언니와 나만 하는 그런 것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얘기 있어요. 친구가 9시 넘어서 밤늦게 들어갔는데 그 친구 남편이 밥을 안 먹고 있다가 밥 달라고 했다라는 속상한 얘기를 나에게 해준 적이 있다라는 그놈의 밥 달라. 네. 그리고 뭐 내가 차려 먹을 때까지 아빠가 한 끼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차려줘야지 먹는 거죠 아빠가. 아빠가 내내 굶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먹으면 내가 차리니까 그때 그렇죠. 이제 껴서 먹는. 그냥 꺼내놓기만 해놔도 어. 딸이 와서 차려야 돼요. 아, 그런 냉장고에서 얘기였어요. 꺼내는 것도 예, 직접 예, 꺼내는 것도.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사별하시고 뭐 혼자 계시고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이던 아버지가 혼자 되신 경우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생각보다 잘 차려도 돼요. 그래, 그 못해서 아무도 그러네요. 해줄 네. 사람이 없으면 없으면 뭐 굶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기초적인 능력 같은 것이어서 내가 뭐 설거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튼 똥 닦는 일 같은 게 아닐까. 똥을 쌌으면 똥 닦기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누가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쵸. 자기 똥을 자기가 닦아야 되는데 자기가 먹은 건 그렇죠. 자기가 어. 치우고. 기본이죠. 그거를 누가 해주면 커피가 더 맛있고 뭐 누가 하는 게 서열상 맞고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닌 그죠. 거죠. 근데 너무 시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사실 자기가 안 해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고. 네. 저는 저희 집에서 아빠가 설거지 같은 걸 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도. 네. 숟가락 넣고 이런 것도 한 번도 본 적 없고. 네. 평생. 근데 아빠가 한두 달 정도 혼자 나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네. 일 때문에. 네네. 혼자 살면 자기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내 다 쌓아놓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도 밥을 다 사 먹는다던가 사 먹은 그릇을 이렇게 쌓아놓고 불쌍한 연출을 아. 해서 또 누구로 누가 하여금 으이그 하면서 이제 해주고. 그렇구나. 그런. 예. 그런 스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데 2위가 가족 내 남성과의 대우 차이. 네, 이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커요. 네, 이거 진짜 네. 서러운 일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거를 이제 오빠만 준다든가 이제 이런 류의 진짜 치졸한. 치사죠. 예. 그러면 이런 얘기를 써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엄마는 퇴근길에 먹을 걸 사오시는데 당연히 내 거는 없고 남동생 것만 있다. 저녁에 배가 출출해서 집에 있는 요리를 해 먹으면 내일 아침에 남동생 해주려고 사놓은 건데 먹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든 남동생 아침을 차려주려고 이른 아침 문 연 슈퍼를 찾아가면서 이제 연신내게 짜증을 내시며 나가서 뭐든 사온다라는 사례를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먹는 것도 진짜 이게 왜 먹는 것이 이렇게 큰 타격을 주는 이유는 이것도 굉장히 다루기 힘들어요. 아 맞아요. 뭐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예. 오빠 너무- 국에 있는 저 고깃덩이가 훨씬 더 커 어, 보이는데 어. 내가 이걸 가지고. 근데 그거 알아요? 실제로 클 거예요. 네, 당연하죠. 이게 그럼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문제예요. 그 그람수 응. 달아가지고 분석 결과 나와야 돼. 그리고 온전하게 마치 임산부한테 뭐 예쁜 거 먹이듯이 예쁜 거, 큰 거, 뭐 여기도 정말 단순한 문장이에요. 사례를 보내주셨는데 할머니가 오빠한테만 맛있는 거 주고 그랬음. 이런 것들. 아. 예.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어릴 때 태권도 배우고 싶었는데 남동생은 배우게 해주고 난 여자란 이유로 못 배우게 함. 이런 거 정말. 이런 그쵸. 거 되게 오래 남잖아요. 이거 되게 사소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남는. 그리고 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 샘 내는 것 좀 뭐라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아. 되게 막 여자화 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짜증나. 누나가 돼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내고 샘 있는데 낸다고. 샘 낸다고 어, 하고 맞아. 화내고 있는데 짜증 낸다고 어, 하고 저는 그런 표현 삐졌다. 네, 어. 삐졌다 어. 이런 표현. 이거 진짜. 분노인데
삐졌대. 아, 이거 딴 얘기인데 언론에서 가끔 여성들이 시위하는 거 다룰 때 뿔났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뿔. 남성이 많은 시위대에 뿔났다 이런 표현 안 쓰는데 맞아요. 굉장히 되게 그렇죠. 뭔가 어. 되게 귀엽거나 막 그러네. 이렇게 너무 토라진 싫으네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러고 이제 흥? 칫! 싫어. 진짜 짜증나다. 진짜. 아, 다른 얘기를 샜네요, 또 갑자기. 근데 진짜 살아보면 여자들이 더 무서운데. 여성들의 분노는 그 남성들 어. 그냥 찌찌거리는 거랑 그렇죠. 다 차원이 다른데 그렇죠. 그죠? 걔네들 삐지는 거랑 진짜 좀 삐지잖아요. 다르지. 사실 남성들 더 많이 삐지죠. 엄청나게 네. 삐지죠. 엄청 삐져요. 네. 엄청. 자기 얘기 네, 다 그죠? 그죠. 네. 여기 완전 충격적인 거 있었어요. 네. 뭐요? 옛날 오빠의 새순물을 떠다 받침. 아. 이게 무슨 사연이죠 이게? 그런 역할을 어떤 부여받았던 게 아닐까, 그 오빠는 집에서. 두루마기 입고 앉아 있는. 야, 이 새순물에 막 소금 같은 거 쳐야겠네요. 콧구멍 빵 뚫리게.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이거 이런 일이 아직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오빠가 전문대 가고 딸인 내가 4년제 간다고 오빠보다 앞서서 기죽인다고 입학금을 안 줘서 애먹은 적이 있다. 이런 말을. 이게 지금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항목 보면서는 정말 음. 또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뭐 어떤 거 뭐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굉장히 이건 그 진짜 맞아요. 정의롭지 못한, 이거는 정말 배분, 자원을 평등. 배분하고, 이거 정말 평등의 문제잖아. 이거 정말 민주주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되게 여전히 나는 이러고 있다는 자체가 음. 용돈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유학은 오빠는 보내주고 그쵸. 나는 안 보내준다거나. 지원 장난 아니에요. 지원의 문제. 근데 본인이 훨씬 뛰어나고 음. 본인이 가는 게 실제로 맞아. 음.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근데 부모가 사실은 자녀의 뭐 경제적 지원을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에 대한 얘기는 할 수는 있죠. 그건 약간 차치하면. 근데 오빠도 안 가고 나도 안 가면 상관없어. 맞아요. 근데 여기가 가고 내가 못 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오빠도 안 주고 나도 안 주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원칙이 분명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할 거다. 이거면 상관없는데 이제 왜 오빠는 보내주고 나는 안 보내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 순간에 너는 부모의 자원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냐. 네 돈이니? 어. 이거 네 돈이니? 돈독이 올랐네. 이런 식으로. 진짜? 욕심쟁이. 아니 너는 그럼요. 오빠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거 되게 점핑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난 되게 그런 애가 돼버리는 그런 애가 순간이잖아요. 돼버리는 거죠. 굉장히 그런 그러니까 애가. 수치심을 건드리는군요. 음. 굉장히 건들면 안 되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은 게,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니까 여자니까라는 이유인 거잖아요. 먹을 거든 그렇죠. 자원이든. 근데 다른 이유를 붙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오빠는 고등학생이잖아. 뭐 뭔 제 소리야. 남동생에 대해서는 쟤는 아직 어리잖아. 어. 아니잖아. 사실 남자니까인 거잖아요. 내가 사실 그렇죠. 근데 그 아니면 나이로 딱 기준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 그죠? 맞아요. 차라리 여기 근데 또 성별이 더 강해요. 더 강해져. 그런데 진짜 진짜 황당하네. 희한하게도 딸 아들 이 구성을 가진 집들이 어떤 엄청 세대에 되게 많아요. 많죠. 많아요.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았으니까. 우리 그죠? 집도 그게 실패돼서 딸딸딸 된 집이에요. 예. 그렇구나. 어. 그러니까요. 딸 아들인 집의 장녀 이 사람 진짜 너무 무게가 무거울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그죠? 그렇죠. 근데 근데 그 사실 그 차녀의 차녀도 사실은 고통이 그 사람은 엄청나죠. 차별이 엄청. 이 사람은 어. 진짜 할 말 우리 왔었어야 되는 딸 아들. 저는 딸딸딸의 장녀고. 장녀. 예. 근데 딸이어서 얼마나 심플하고 좋은지 얼마나 몰라요. 제가 엄마한테 제가 저희 엄마 집이 장손에 진짜 그런 이상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 유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엄마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막내 동생이 딸이어서 우리 엄마 이건 기적이야. 그렇죠. 우린 끝났을 거야. 우린 관계 끝났을 거야. 그 아들이 있었으면 나는 엄마 우리는 연을 끝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엄마 약간 동의해요. 그렇죠. 예, 살짝 그러니까 동의해요. 신의 축복이죠. 신의 축복이죠. 어. 신의 축복이죠, 진짜. 저도 그 생각, 저도 이제 언니랑 저만 있거든요, 저희 집은. 근데 만약에 남자 형제가 하나 있어서 저 엄마랑 되게 사이 좋은데 남자 형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엄마랑 엄마가, 사이가 안 좋았겠죠. 네, 엄마가 기울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사회가 이렇고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고 막 이랬으니까 어땠을까를 생각했을 때 너무 다행인 거예요. 맞아요. 이 상태인 게. 우리 집은 아들 딸이거든요. 음. 너무 제가 딸 아들인 집을 보고 나이 차라리? 순서대로 하자. 우리는 그냥 오빠니까. 오빠니까 해줬다고 그게 하자. 나을 수도 있겠다. 오빠한테 지금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엄마 생신이어서 갔다 왔는데 물 떠다 줘라. 이런 거. 근데 물론 난 오랜 가정투쟁이 있어왔고 마치 이제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할 때 본인이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을 했는데 엄마가 자꾸만
까먹었다는 듯이 음. 끊임없이 커밍아웃은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가족 내 성차별 가정투쟁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음. 오랫동안 꾸준하게 근데 지금도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요. 오빠 물 떠다 주라. 당연히 지금도 네, 지금도 내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엄마는 알잖아요. 막 약간 왜 그런 막 왜 그래요. 이래요? 알만한 사람이 왜 우리 이랬어? 가정 이러면 안 되죠. 우리 가정 진보했습니다. 막 이런 건데 오빠가 안절부절 벌떡 일어나. 내가 먹을게. 아니, 저 물 떠다 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음. 났는데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게 저도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3명의 딸 중에 첫째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없었던 거죠. 그냥 집을 뜬다. 이 집을 뜬다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이 안에서 뭘 싸우고 이런 거를 잘 약간 회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아버지란 존재가. 당연히 물은 엄마가 떠오는 거였어요. 밥을 다 먹는 이제 그 시점에 떠오는 거였는데 근데 어느 날 물 떠와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빠가. 아빠가? 예, 엄마한테. 음. 근데 내 차녀인 제 둘째 동생이 하녀야? 이 동생의 멘트가 예 멘탈을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 저는 이해했다기보다 익숙했거든요. 음. 저 물 따다 바치는 음. 거구나. 그러면서 약간 회피했어 이 상황을. 어. 아니 이 집을 떠야 된다. 이 그런 걸로 회피했는데 그 자리에서 음. 엄마가 신녀야? 왜 물을 떠다 바쳐야 돼? 와. 라고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음. 그러면서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 되게 합리적인 척하거든요. 그 논쟁할 만한 게 있나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지? 논쟁해요. 뭐 돈도 벌어다 주고 뭐 몰라요. 뭐 논쟁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제 동생이 나도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 좋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아. 남편한테 물 떠다 바치는. 근데 거기서 멘붕이 오더라고요. 아빠가. 우리 아빠 100% 멘붕 해야지야. 오더라고. 우리 해야지. 아빠는 당연히 해야지라고 했어요. 어. 당연하지. 난 그렇지. 근데 졌어. 마음이 졌어. 기운이 약간 졌네. 기운 진 거야. 멘트는 그렇게 했지만 멘트는 그렇게 했지만 근데 나는 그 갈등 상황을 보면서 제가 좀 의외로 심약해요. 많이. 아니 의외로 심약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어. 첫째라서 그런 거 같아요. 나 진짜 거기에 거의 노출된 이 상황- 기간이 길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그쵸. 받아들인. 그쵸.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거는 내가 뭐 수십 년간을 생각했던 건데 말로 뱉었다. 지금 이 엄청난 일이야. 이건 진짜 거의 사회 그쵸. 변혁이야. 이건 진짜 외국인 가족- 같은 존재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거 한영가요? 이게 뭐죠? 맞아. 혹시 시녀야? 근데 그거를 수십 년간 같이 산 걔가 말했을 때 와, 얘도 엄청난 기운이다. 어. 라고 했던 갑자기 떠올랐고 그 이후로 물 못 떠다 달라고. 아이고 아, 진짜. 예 근데 굉장히 그게 쇼킹하게 됐어요. 멋지다. 시녀야? 음. 이 말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한다는 거는 충격적인 단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음.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차별 사례 보면서도 사실 이거 되게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네. 이게 딱 활자가 되니까 되게 낯설 굉장히 새롭고 아니 어떻게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라고 네. 싶긴 하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그냥 어떤 사람은 점점 커가면서 남자로 대우받고 어떤 사람은 점점 여자로 취급받는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이 대우받는다 취급받는다 이 자연스러운 어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 취급받고 여자로 대우받는 게 아니라 남자로 대우받고 여자로 취급받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한테 딱 찰떡 같은 조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렇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근데 생각이 그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성역할이라고 하죠 세상. 그쵸 어. 당연한 양성평등. 음. 롤. 굉장히 라임이 살아있네요. 무엇이요? 그거 얘기야? 이거 명언으로 트위터에 올리세요. 명언. 갓김치왈. 누가 적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죠? 그렇죠. 여자로 취급받고 취급받고 남자로 대우받는다. 대우받는다. 와. 맞아. 네 그리고 또 3위로 나왔던 게 이것도 공감할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네. 통금 규제 음. 이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 이분 이제 어머니신 것 같은데 아들이 늦게 들어올 때는 별 걱정이 안 되지만 딸이 늦어질 때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불안해질 때 이런 이제 분열하는 마음이기도 한 거고 그리고 오빠에게는 없는 통금이 나는 10시 오빠에게는 강요하지 않는 순결에 대한 강요 그리고 그걸 못 지키면 걸레라는 인권모독 수준의 언사를 평생 들었다. 라는 네. 아 근데 이게 통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도 했어. 애를 너무 억압하면 어긋나는 얘다. 저 사람이 누가? 내가요. 네. 너무 억압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네 대학생인데 저봐요. 저도 그래요. 억압하면 그렇죠. 안 돼요. 억압하면 안 되죠. 완전히 반대로 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밤 9시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20살이 넘었는데. 진짜요? 그래서 9시 이제 처음에 길들이기 같은 걸 하겠죠. 9시 5분 이렇게 들어갔는데 문 안 열어줘가지고 그 집 앞에 계단에 앉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교묘한
뭐를 해서 이제 그걸 늘리긴 했지만 그래서 반드시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맞아요. 살 수 있는 자아가 아니다 나는. 밤 내가 몇 시에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왜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뭐 이제 그런 거였는데 저는 오빠에게는 없는 통금이 나는 10시. 아 이거 너무 익숙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많은 집들이 그럴 거야. 오빠에게는 강요하지 않은 순결에 대한 강요. 여기까지도 그래 너무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못 지키면 걸레라는 인권 모독 수준의 언사를 집에서 이거는 차별보다는 네. 조금 더 폭력. 폭력이죠. 그렇게까지나 그래서 그걸 지키게 하고 싶었어. 근데 그걸 못 지키면 이렇게 모욕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 집착은 뭐지? 제 생각엔 그건 걱정을 넘어선 것 같죠. 걱정 약간? 아니에요. 그쵸? 걱정 절대 이건 아니죠. 컨트롤하려는 왜냐면 거겠죠. 통제하려고 하는 본인이 네. 가해자가 된 건데 누가 누굴 걱정해? 그렇죠. 예. 어쨌든 여자애가 몸을 조심해야 된다. 그쵸. 외출을 조심하거나 늦게 조심. 다니는 걸 조심하거나 조심해야 한다. 그 걱정을 이제 이유로 들어서 하는 얘기인 건데 사실 조심이라고 치면은 가해를 안 하는 쪽으로 조심을 하게 시킨다면 그쵸. 통금이 남자 쪽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음.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너 10시까지 그렇게. 들어와라. 네, 사실. 그래서 이 통금 얘기 이제 같이 하면서 사실 통금도 차별이다라는 네. 것이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제기돼야 되나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조심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려고 들면 어떻게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성폭력이든 뭐 어쨌든 이런 피해가 여자 인생을 거의 끝나게 한다라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든 예방하려고 그 가능성 어떻게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사실. 그렇죠. 순결. 예. 그리고 막 성희롱 피해 있거나 이래도 절대 집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은 영원히 몰라요. 가족들은. 왜냐면 가족들 얘기하면 비난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알지 못할 거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좀 답답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특히 통금에 대한 거는 그 엄마가 많이 네, 하는 맞아요. 거예요. 엄마도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 많고 이러니까 더 딸이나 이런 걸 더 규제하는 것도 있긴 한데 엄마가 이제 같이 활동을 해야지 사회를 바꿔야지 네. 딸을 단속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더 그리고 그 사람의 대응 능력이 떨어져요. 어. 그러니까 결국 날 보호해 줄 사람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근데 누군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래란 있을 수 없다 생각하면 이건 대응 능력을 키워가야 하는 문제 같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현실이 걱정되는 마음 자체를 또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혹은 뭐 지금 어머니인데 페미니스트가 된 사람, 페미니스트인데 어머니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걱정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 막 그래. 근데 걱정되는 건 현실이니까 맞아요. 걱정되니까 뭔가 함께 지지하고 음. 그다음에 훈련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사실은 통금을 규제하는 거는 그런 단순 통제의 느낌만은 아니긴 해요. 네. 당사자로서의 이제 두려움과 이제 공포가 이제 반영된 건데 그래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서 이제 여성들이 계속 그 시간에 대한 뭐 압박이나 이런 거를 갖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 예를 들면 시간에 대한 통제권과 공간에 대한 통제권 이거는 약간 인간의 기본적인. 맞아요. 본성 얘기 한번 본성 다운표 치고 한번 갈까요? 다운표. 네, 진짜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조심하는 걸 강조할수록 사실 그러니까 어떤 폭력도 조심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근데 강조하면 할수록 폭력이 발생했을 때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맞아. 정말. 오히려 그 폭력이 있을 때도 편이 돼줄 거고 어떻게든 도울 거고 맞아. 그 생각하는 게 더 낫죠. 그 폭력이 일어나도 그 다음에도 삶은 계속된다. 네. Life goes on. 네. 네. 그게 진짜 그것만이 진실이죠. 네. 그리고 또 이어서 4위로 한 게 여자가 딸이 그게 뭐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를테면 딸이라는 이유로 애교를 부려야 할 때 애교. 딸다운 딸을 기르고 싶었다는 아빠 뭐 이런 딸바보. 얘기 여자애가 여자다운 맛이 없고 쌈딱 같아서 어디다 써먹겠냐라는 말. 근데 애교 이 단어는 예. 정의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정말 무례하 그 예능 프로에서 너무 요즘은 좀 덜하던데 옛날에는 막 누가 나오든 애교 시작. 애교 한번 부려보시라고. 웬일이에요, 진짜.
너무 근데 고통스러워. 그게 어. 그거 하고 집에 가서 기분이 어떨까? 애교를 하라니. 그러니까 네. 애교를 할 그 무슨 뜻이지와 무슨 뜻일까요? 뭘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애교가 영어로 번역될 때는 애교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A, E 뭐 이렇게 하는 거 K 있잖아요. 뭐, 읽는 예. 식으로 한처럼 아 영어 단어로 없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애교 어. 이렇게 하던데. 애교 진짜 한국적이구나. 그럼, 애교 약간 퇴행적인 느낌 아니에요? 아기처럼. 아기처럼 약간 하면서도 귀여운 약간 훨씬. 너무 성적이면 안 되잖아요. 애교는 그러면 안 되는. 네. 약간 저희 약간 또 애교는 혓바닥 부드러워야 돌리고 돼. 이러면 안 되는 거군요. 맞아. 노골적이면 귀여운 안 거 돼요. 있네요. 약간 막 이렇게 뿌잉 뿌잉 예, 그렇죠. 맞아. 1 더하기 1 그거. 귀여워. 참을 수가 내가 나 꿈꽃도 예. 귀신 꿈꽃도 그렇죠. 예. 그렇죠. 나 예.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주로 이제 어린 여성들한테 그거 이런 게 시키죠. 정말 어린 요구되고 여성들한테도 저는 그래. 사실 솔직히 어렸을 때 10대 중반 때 그런 걸 이제 TV에서 계속 보면서 저 되게 여성 혐오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맞아. 막 그걸 하는 여자들에 맞아. 대한 막 분노와 토할 것 같은 막 이런 식으로 막 어. 생각하고 근데 오히려 더 여자들 더 싫어하죠. 어. 그 시키는 것보다 어머 왜 저래?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요구받는 그렇죠. 그런 사회 속에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서로 막 싫어하게 되고 괜히 미워하고. 아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에게 애교 같은 걸 이제 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너는 딸이 돼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맞아. 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아마 얼어버릴 것 같아. 왜냐면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격 받을 거. 근데 내가 마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이제 애교를 부리는 게 의무인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딸이 애교가 없어서 아빠가 참. 뭐 안 됐다는 안 됐다는 식으로. 거고. 그리고 모든 딸들이 마치 애교 장착하고 태어나듯이. 맞아. 지금 딸바보가 그거잖아요. 애교가 딸바보게. 애교가 진짜 있는 애교가 막 있는 짓 태어나. 애교가 폭발해. 딸바보라는 말도 진짜 싫어요. 저는. 그거 진짜 그거 이상하죠.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진짜 지금의 시대에 제일 문제적인 말인 것 같아요. 음. 딸바보? 진짜 이거 진짜 딸바보? 뭐 어떤 이미지일 때 딸바보라고 하는가? 그 딸바보 너무 욕망 아니에요? 그 이상한 욕망 아니에요? 되게 뭔가 되게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되게 애인처럼. 예쁜 애인이야 어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성격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자애가 방이 그게 뭐니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던데 그냥 방이 그게 뭐니만 그쵸. 하면 안 되나 보죠. 어. 꼭 그 수치심을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여자애가. 응. 또 5위가 제사 명절 장례 같은 이제 가족의 이벤트 큰 이벤트들 있잖아요. 명절 때 친척들 모이고 이랬을 때 명절 여자들이 며칠 동안 청소하고 장보고 음식해서 상 차려놓으면 남자들이 술 따르고 절하며 조상 모신다고 생색내는 날. 아우 네. 정이네요, 여전히. 정이. 그러네요. 네. 명절이 명절이 정이네요. 뭐냐. 그리고 뭐 제사 지낼 때 여성인 친척들은 부엌에 있고 밥 먹을 때도 따로 먹었다 이런 얘기들. 사실 이제 예전보다 명절 케이스가 많이 안 모이기는 했는데 이거는 명절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된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명절 자체에 별로 안 같이 참여하지 모이니까 않는다. 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도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예, 참여를 해도 옛날처럼 막 친척들이 다른 집에 사는 친척들이 다 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기는 했죠. 그 네. 사이에. 네. 그리고 이 파업 선언하는 며느리들이 꼭 우리 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심찮게 보이고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의례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인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장례식 같은 경우에요. 장례식. 우리가 막 결혼식 때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좀 새로운 예절, 새로운 규범 같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토론도 해볼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장례식은 좀 분위기 다르잖아요. 모두가 힘들고 그렇죠. 뭐 꼭 힘든 게 아니어도 어찌됐건 슬픔의 의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절차들을 바로잡는 게 그 어떤 의례보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장례식 할 때 예전에 최명숙 선생님이라고 저희 네. 옛날 대표님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여성장을 했거든요. 네. 정말 이 장례식에는 모든 주체는 여자다라고 해서 정말 뭐 이거 관 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남자가 하는 거 알죠, 무조건. 그것도 여자가 한다고 그러면 그 직원이 나와서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신랑이를. 직원이 예. 아이고. 야, 의아해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드는 게 뭐라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건 되게 가까운 사람이 하면 되는 것도 다 그렇게 하고 근데 모든 걸 다 이제 동료들 여성들이 했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네, 예. 저도 되게 감동받았어요. 예, 정말 그 자체가 어. 장례식에서 사실 감동받긴 쉽진 않은데 슬프면서도 음. 이 모든 걸 다 여자가 있거든요. 정말. 그리고 어. 사실 그분의 삶의 무게를 나눠진 것도 음. 다 여자 예, 음. 민주자매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6위로 나왔던 게 이제 시댁 결혼 남편 관련해서 시부모님 모시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자 쪽 가족이라고 하면은 왜 그러지? 왜 들어가 살지? 라거나 사위가 남편이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혼 후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이제 친손자랑 외손자 간의 차별이 있다라는 얘기 저는 이거 약간 공감 간 게 제가 이제 페미니스트가 되고 나서 이제 엄마의 엄마인 외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 같은 게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잘하고 싶고 관심도 막 가지고 그렇죠. 막 이랬는데 외할머니한테 나는 친손자 따로 있으니까 그쵸. 친손자가 아니라 외손자잖아요. 음. 관심이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 애정이 되게 일방통행이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음. 너무나 명확하게. 솔직히 페미니스트들은 엄마한테도 애정이 좀 일방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의 어떤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외갓집을 가면 엄마가 좀 편안하잖아요. 맞아요. 예, 어. 그래서 더 외갓집을 좋아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맞아요. 엄마 엄청 편해하고 그렇긴 한데 음. 저희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저희 아빠를 거의 받드는 느낌? 받들어 우리- 모시는 네, 약간 우리도- 그런 느낌이니까 우리도. 엄마는 편안하게 훨씬 편안하긴 음. 하지만 예를 들어 거실에 이제 아빠 덩그러니 이제 사회성 없으니까 덩그러니 있잖아요. 그거 챙겨야 네, 돼요. 그러면은 아니 왜 뭐 김서방이 저렇게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어. 놔두냐고 하면서 막 음. 가보라고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야. 음. 완전 손님. 음. 근데 이 반대쪽 집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극단적 반대죠. 네. 음.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외계인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외계인이 와서 보면 음. 뭐지 이게 지금 왜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할 음. 법한 건데 우리한테 음. 너무 익숙한 거지. 맞아요. 그리고 또 되게 많이 나온 게, 그러니까 영역 불문하고, 그러니까 네. 가족이든 학교든 어디든 영역 불문하고 정말 많이 나온 게 외모, 몸, 복장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네. 이건 뭐 전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말을 안 해도 알 일들, 거예요. 머리 짧게 자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애 같이 하지 마라. 기본 뭐. 3종 세트를 저는 다 받은 것 같아요. 화장해야지, 음. 머리 길러라, 살 빼라. 살 빼라. 그래서 이거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맨스플레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외모 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만합시다. 이건 전 사회적 개인들도 해야 되는 캠페인이겠다. 뭔가 하기는 진짜 근데 민우에서 하지 않았었어요? 네. 뚱뚱해도 괜찮아 네. 하면서 아니, 다르니까 아름답다. 네네. 살에 대해 말하지 않기. 그렇죠. 스티커 살에 대해 말하지 네. 않기. 그거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음. 그 스티커를 받고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거 포함. 어. 예. 나 살 쪘다, 너 살 맞아요. 쪘다. 나 살 빠졌다, 너 살 빠졌다. 맞아요. 칭찬도 많이 하죠. 살 빠져서 얼굴 좋다. 만나자마자.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너 그렇죠. 그게 정말 예의가 아닌 거라는 예, 거가 예. 좀 많이 어. 장착됐으면 좋겠는데 문화적으로. 네. 그리고 8위로 나왔던 게 일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 걱정은 나만 한다. 둘 다 야근 맞벌이 하는데도 그리고 뭐 청소, 식재료, 분리수거, 기타 등등 집안일을 지치는 여자, 남편을 도와주는 사람. 예. 뭐 함께 맞벌이하고 있는 남편이 본인의 회식은 정당하고 아내의 회식은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함. 맞벌이지만 가사와 육아는 내 몫이고 자녀가 올바르지 못한 언행을 할 시 자식 잘못 키웠다며 맞아요. 남편이 구박하는 거.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 이게 여전하죠. 네. 저는 또 맞벌이가 아니라 그 외벌이인 가정에서도 이 가사와 육아라는 것은 너무 업무 분장이 안 돼 있어. 퇴근 시간도 없고 휴가도 없고 그러니까 물 떠다 주는 게 내 업무야 아니야. 이런 거예요. 굉장히 업무의 성격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게. 네. 예. 저는 그냥 외벌이로 하기로 한 전업주부와 외벌이로 그 커플이 살아갈 때 그건 그냥 업무 분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업주부의 업무는 좀 업무의 특수성이 좀 높고 전혀 아레날이 안 짜져 있는 좀 특수한 노동이다. 그러니까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맞아요. 노동이잖아요. 퇴근 시간 정하고 해야죠. 그런데다가 이 그 육아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성장 과정에 따라 그 노동 강도도 달라지고 노동의 성격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노동 숙련될 수 없는 노동일 수밖에 없고 그 참 특이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 맞아요. 논의도 많이 되고 그
노동을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해봐야 돼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지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지를 느끼지 않으면 사실 논의가 약간 불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노동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그쵸.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동물적 행동이 아니라 다 엄청난 이제 숙련이 필요한 노동이라는 것을. 여자니까 물 떠다 주기 편하는 게 말이 되는 네. 얘기예요. 그죠? 어. 어디가 뭐 자연스러운- 근력이 발달했나? 물을 막 물을 어떻게 잘 뜰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받고 싶은 것 뿐이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은 안 돼. 네. 같이 할까요? 하지 말자. 당황해. 네. 네, 그리고 9위로 이제 딸에 대한 선호 혹은 남아에 대한 선호 이게 있었는데 사실 아들을 좋아하는 그런 게 아직도 있거나 아니면 좀 예전에 경험했던 걸 써주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너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이었을 텐데라고 내 호탕한 성격을 칭찬하는 할아버지. 네. 이거 좀 되게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장군감 잘 없지 않아요, 남자 중에? 왜 아니 남자 태어나면 장군감이라는 말 많이 하죠. 실제 네네. 장군은 난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으로. 이 얘기 여자들만 듣지 않나요? 실제 장군 봤어요? 그 장군감. 그러니까 깜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다 이상하던데. 장군감 여자들은 엄청 많이 봤죠. 네. 지금 막 실명 떠다니잖아요. 일은 여자가 해요. 어. 장군. 네. 네. 그리고 내가 태어나자 외할머니는 아빠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딸을 낳아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맞아요. 외할머니가 왜 미안하지? 외할머니가 아빠에게 이 진짜 너무 사위한테 할 어디까지 말이 이어지는 없다. 미안함인가.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내 이름은 내 다음 아이가 남자아이로 낳게 하기 위해서 이름집에서 지어온 이름이다. 이런 경험들 아마 많이 맞죠. 있을 거예요. 뭐 대놓고는 아니어도 끝순이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예전처럼. 그래서 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딸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거 되게 대충 지은 것 같은 게 딸. 딸? 왠지 약간, 어감인데? 약간 또 기분 아들, 나쁜데? 딸 발음 마음에 안 든다고요? 뭔가 아들 하나 만들고 뭐 약간 대충 만든 딸려. 느낌 있잖아. 이름들 진짜 실명들 얘기하는 아니 그 딸이라는 표현, 단어 자체. 표현. 딸이라는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 단어가 먼저 있었을 거고 왠지. 아들보다 덜 된 어떤 딸. 뭔가 딸려온 느낌 같은 건가? 약간 그런 그래요? 그랬을 거라는 어떤 추측. 기본적으로 그냥 그 말 자체가 기분 나쁘다. 무서운 여자들이 별걸 다 따진다. 하지만 아닐 수 어지간하다 있지만 싶을 수 있지만. 아니 근데 세상이 어지간해야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발견되는 게 맞아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아니 외할머니가 아빠한테 미안하다고도 하는데 이 저렇게 와중에 살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막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좋아하나 봐. 남아 선호. 그냥 너무 좋은가 선호. 봐. 이거 남자 아이가 좋아. 좋아. 남자가 좋아. 한편으로는 근데 또 딸을 낳길 원하는 집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네. 기분이 나쁜 게 기분 나빠. 딸이 나중에 이제 보살핌 노동을 주로 이제 맞아요. 한다는 게 네, 많이 네, 이제 네. 쌓였으니까. 그리고 막 딸이라고 다 아름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당신들을 닮았겠지. 다 그들이 다정한 거 상상한 아니고. 딸다운 딸. 있어요. 예쁜 딸, 뭔가가. 착한 딸. 실체가 없어. 그리고 입양할 때는 많이 작용하죠. 어. 입양할 때 아들을 입양하는 것은 좀 당당한 주체를 입양하는 것이어서 부담스럽고 오히려 음. 여성들 딸. 하죠. 딸을 입양한다. 진짜 뭐. 기분이 나빠. 딸을 뭐 원하는 것도 기분이 나빠. 기분 나빠. 다 아들 딸 얘기하는 거 다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그걸 분류하는 이유가 일단 어차피 구릴 것이기 때문에 성별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첫째 딸은 살림미천 살림미천.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무슨 진짜. 옵션이야? 아니 약간 뭘 살림미천 어떻게 살림미천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 나 그 말 진짜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 진짜 많이. 그쵸. 살림미천? 그 왜 그런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참. 아니면은 사실 70년대 이럴 때는 살림미천이라는 게 약간 가장 생계부양자 이런 생계부양자란 의미로. 얘기잖아. 근데 살림미천이라고 해. 생계부양자라고 하지. 그죠? 그렇죠. 그건 생계부양자 네. 얘기잖아. 그렇죠. 생계부양자가 공장 갔다 돌아오면은 물 떠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죠. 그러니까. 또 열받네. 네. 그리고 기승전 결혼 이게 10위로 나왔는데 이거야 뭐 계속 결혼해라.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끝나고 여자는 비쌀 때 결혼해야지. 잘 팔릴 때 시집 가라. 뭐 이런 얘기. 그게 네 역할이다. 저도 얼마 전에 외가 찍었는데 외할아버지 생일이라 간 거였거든요. 근데 뭐 너 잘 사냐? 뭐 그래서 뭐 일은 잘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잘 하고 있고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더 중요한 걸 해야지.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요? 출마하라는 뜻. 혹시 정치 제가 뭐요? 이러니까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뭐예요? 좋네요. 뭐지? 모른 척. 지금 완전 중요한 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음. 그런 얘기에 여전히 결혼하라는 압박 많이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의견들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 기승전결 이거 진짜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안 끝나거든요. 그쵸? 아, 예. 다시 내놔야죠. 시작이에요. 내놔야죠. 거짓말이에요. 그걸 모르지 진짜. 않을 텐데 사실 네, 왜? 그냥 습관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또 관습적인 아무렇게나 네. 말하는 건가? 어.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시집 보냈어야 됐는데 그 일을 덜 했다라는 그쵸. 그런 마음 그쵸. 같은 게 있는 것 과업같이 같아요. 느껴지는 거죠. 기타 의견으로 아까 나왔던 얘기들은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많으면 기죽는 남편들, 뭐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아빠라는 사람이 성매매한 걸 딸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할 때 이제 본인이 경험한 차별로서 이제 이걸 적어주신 거죠. 이분은. 그렇죠. 그리고 가정폭력 당할 때도 오빠는 절대 안 때리고 나는 여자라서 맞는 상황.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가족 삼라만상을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시간도 지금 얼추 되어가고 있고 가족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가족을 생각하면서 예전부터 많이 했던 생각이긴 한데 그냥 엄청 어릴 때부터 되게 오랜 시간 관계를 깊이 맺어온 사람인 거잖아요. 나를 키운 네. 사람이고 좋은 관계가 되기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막 수십 년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삶이 흐르면서 사는 곳이 변하고 나라는 인간이 변하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고 이러면서 나한테 중요한 관계의 그룹이라는 건 옮겨가기 마련인데 이 혈연이라는 것에 대한 당위? 이게 너무 강한 사회인 거예요. 특히 한국이 저는 모든 문화권이 다 이런 거는 이제 아니라고 알고 있기는 하니 뭔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옮겨갈 수 있는 것으로 맞아요.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약간 좀 가족 문제는 근본적인 것이지 않나. 우리가 막 가족 안에서 이 사람의 평생의 사고방식을 막 변화시키고 이런 거 정말 너무 어렵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느슨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멀어졌을 때 멀어지는 게 당연하게 좀 여겨지는 사회가 되는 거 그런 것도 정말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 약간 그 가족이라는 것이 되게 임시적인 공동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위해서 잠깐 만나서 이제 그러니까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하기도 하죠. 근데 되게 임시적이 우린 잠깐 만나서 서로를 위해 사는 건 아니고 정말 온전한 개인으로 만나야 해. 그리고 이제 언젠가 또 헤어질 수도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임시성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되지 않으면 가족은 사실 정말 끝나는 것 같거든요. 아예 치닫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로 또 너무 인연을 끊는 쪽으로 내몰리고 있는 오히려.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나의 삶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한다면 정말 난 너무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맞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벗어나고 싶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아니라면 조금씩 바꿔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기분을 표출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가족은 약간 진짜 조직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 맞아요. 누구를 보고 갈 거냐. 여기에서 내가 같이 손잡을 사람이 누구고 그 어떤 이슈에서 그 싹을 가진 사람은 누군지 잘 보고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건 역시 가족에 좀 문제가 될 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정 문화니까 가부장과 1대1로 뜬다. 이게 역시 우리가 좀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튼 되게 길고 긴 싸움을 해서 어떤 분들은 잃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내몰린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가족 잃고 싶지 정말 않은데 힘들죠. 내몰린. 난 너무 좋아하는데 왜 만나서 내가 그 씹는 반찬거리가 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다가 버리고 중요한 일은 니네들끼리 결정하는 거야?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약간 투쟁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기분 표출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이게 아주 길고 긴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략 같은 것도 머리를 맞대고 네. 좀 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어렸을 때부터 관계를 구축해온 거고 많은 게 얽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그거를 그냥 난 다른 관계로 갈 거야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저 역시도 되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다른 관계들을 중요하게 여겨가면서 조금 이것의 무게가 상대화되면서 또 힘이 생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회복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변화해가는 과정
이겠죠? 네, 변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맞아요. 그리고 이 보면서 읽으면서 이제 많이 그걸 전해드리진 못했는데 뭐 어떤 차별 사례를 쓰고 나서 진짜 열받아서 못 살겠네 이런 식의 말도 맞아요. 적어주시거나 네. 이제 약간 그런 데에서 좀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 장난 어떤 아니에요. 농담들을 이제 섞어서 그 사례에 남겨주시거나 해악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이걸 쓰다가 뒤에 이런 막 혼자 그 서문하신 분이 한 줄 쓰고 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삐리리 그게 굉장히 해악적이에요. 그냥 풍자란 분노가 이런 것이지. 아니라, 예. 그런 걸 보면서 이거를 농담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 같은 그렇죠. 것이 또 이제 예전이랑 좀 다르기도 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오늘은 가족만 얘기했는데요. 다른 영역 뭐 일터랄지 뭐 학교랄지 지금 한국 2017년 어떻게 보면 성차별 보고서죠. 그 토론회를 9월 25일에 3시에 지금 장소는 미정이에요. 그래서 접니까? 예. 그 노정현 MT를 다 나한테 와서 해요. 장소 미정. 사회 비정. 네. 그 하여튼 그래서 3시에 그 토론회를 진행을 하니까요. 그때 오셔서 지금 이게 성차별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뭘 차별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보면서 이제 힘도 받고 분명히 힘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9월 며칠이라고요? 9월 25일이고요. 네.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예, 월요일 3시. 3시입니다. 장소는 홈페이지 차후에 네. 게재될 거니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쉬고 와서 다시 이야기